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정치권 매우 중요한 뉴스 3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광훈 목사, 오늘 중으로 다시 구속 수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재구속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 선고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이 재검표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 의사들 파업과 관련해서 단체 행동은 유보하기로 했지만은 의대생들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의사 국가고시에 일체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사항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법원에서 전광훈 목사 보석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별도의 신문 절차 없이 전광훈 목사 측과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면 심리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속은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서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정부가 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구인장을 집행해서 시위하도록 할 예정이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인데요. 다만 전광훈 목사의 소재 파악과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광훈 목사를 재구속하게 된 결정적 이 계기는 지난 8.15 광복절 집회였습니다. 이 본래 이 보석 조건으로 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거지 제한, 그 다음에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이러한 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검찰의 재구속 청구와 관련해서 이 전광훈 목사 측은 8.15 집회가 이 공소사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은 공소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난 8월 15일 날 바로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렸던 집회 연설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본래 이 동아면세점 앞에서의 집회는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본래 100명만 참가한다, 이렇게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다른 도심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서 여기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8월 17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간의 격리 끝에 최근에 다시 이제 풀려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난번 4월 20일 날 구속된 지 56일 만에 풀려났는데 다시 140일 만에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교회의 움직임이 앞으로 또 심상치 않을 것 같고요. 또 10월 3일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10월 3일 날 열리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동작에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이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10월 3일 집회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법률안 개정안을 냈어요. 이 법률안 개정안의 골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냐면, 이번 8.15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를 금지, 행정부에서 기관에서 집회를 금지해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그것을 인용하면 집회가 열리게 돼요. 즉 행정조치가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수진 눈에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확산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행정지 이 집행정지 가처분 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행정기관이 냈던 집회 금지의 법적 효력이 계속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회가 원천적으로 개최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집회 결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이미 행정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이거에 반하는 법을 새롭게 개정하겠다. 이게 이수진이가 누굽니까? 이게 판사 출신이거든요.
박범계도 누구예요? 판사 출신.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추미애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과거에 판사 했을 때 내린 판결문 좀 누가 정밀 분석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수진 의원, 박범계 의원, 과연 본인들이, 박범계는 아니지만은 이수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다 고발돼 있을 거예요. 이런 사건 빨리빨리 좀 검찰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3심까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6개월 이내에 쭉 해서 결론이 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전격적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소송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대법원이 나왔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착수하는 데는 민경욱 의원이 낙선된 연수울 지역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소송은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소송인데요. 이 선거 소송은 일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약 125건의 선거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요. 여야 의원들 125건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선거법 6개월이 유효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소기간이 6개월인데도 아직도 이 대법원에서 하나도 착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되니까 이 선관위, 대법원 이런 데서 좀 뭔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도 대법원에 하나도 이게 진행되는 것이 0건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이 대법원에도 자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 소송은 모두 125건인데 지난 20대 총선 때는 불과 13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위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소송은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게 각각 10건 정도의 사건이 할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8일날 퇴임하면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대법관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맨 먼저 재검에 들어가는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경우에는 이 정일영 의원이 당선자고 민경욱 의원이 전 의원이 낙선자인데 불과 2,893표 차이로 근소하게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돼서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같이 하는 대법관으로는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증거 보전 신청이 인용돼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서 재검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재검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시시각각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법원에서는요, 선거 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들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 법관으로 지정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은 일단 단체 행동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복귀를 시사하고 있지만은 복귀가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의대생들 국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공의들 단체 행동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일단 진로 현장 복귀를 시사했지만은 일부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아직은 미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국 의대생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하기로, 그래서 집단 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박지원 대한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다가 고지를 했는데요. 뭐라고 고지했느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국회와 날치기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명분이 심해졌다.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파업은 언제든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 복귀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젊은 의사 비대위는 5일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단체 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은 이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이 전공의 간담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박 위원장 얘기로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1시에 다시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박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벌어질 과정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며 언제든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대전협 내부에 파업 중단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반란을 우려한 집행부가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됐고, 파업을 원하는 강성파도 적지 않아서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국 의대생들은 내일 열릴 실기시험 거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한의협,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단체 행동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지난 9월 1일로 예정됐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이미 집단 휴학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해서 전공의와 전임의가 동력을 얻어 투쟁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다만 정부는 내일 본래 예정된 대로 국시는 강행한다. 그래서 의대생들 시험도 연기해줬고 또 접수 기간도 6일로 연장해줬고, 그래서 내일 그대로 실기시험을 연장 조치하고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 이렇게 강행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 의료계와 그리고 정부와의 투쟁 대립 국면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오전 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뉴스들 3건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